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결국은 대통령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든 또는 뭐 잘못된 조언을 받았든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그냥 권력으로 내리누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지금 대통령 최종 이 나라 권력의 어떤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관도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오늘 네. 올라오면서 네.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네. 해병대 수사단은 월권이다. 그래서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 이 부분이요. 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가 기사에 보죠? 오다가 봤습니다. 공식 발언으로? 봤는데요. 네. 바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뭐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이라고 하시면 지금 군사법원에서 지금 그 월권인지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재판이 무죄가 되면 대통령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너무나 가벼운 한치 앞을 못 보고 진짜.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인데 너무나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자 처리 지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했고요. 조사 결과 이것이 범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훈령에 따라 그 양식 혐의자 8명, 혐의 내용, 혐의 죄명 그렇게 해서 네. 지극히 정당한 권한 행사한 사람을 저렇게 항명이라고 재판을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그 회의, 거기서 이제 이른바 대통령 VIP 경로 발언 있잖아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뭐 일을 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일로 해병대 수사단장을 처벌하면 앞으로 어떤 군인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맞는 말씀이죠. 네. 이런 일로라고 하신다는 거는 뭐 사소하다 이런 주관적인 그렇죠? 인식이 깔려 있잖아요. 이런 일로 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닌 거죠. 이런 말씀을 지금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최상병의 사망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하고, 그리고 사망 원인이 있어서 이첩하고, 이 권한이 있는 건데, 네. 이 일련의 권한을 이런 일로라고 이렇게 폄하해 버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은 그러면 대통령이 모두 행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처벌이란 표현을 쓴 거는 처벌하면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러면 처벌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민간 수사기관, 공수처, 그리고 법원, 그 권한을 쌍그리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럼 대통령님이 다 그러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시는 건가요? 이런 일로 처벌을, 이거는 사석에서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각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69조에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선언, 네.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자,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 위반에 따른 건 탄핵 사유다. 예? 명백한 발언을 조심하셔야죠. 네. 공식 석상에서는. 자, 그 처벌이란 발언이 나왔을 때가 7월 31일 오전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 수사 기록이 경찰로 넘어가기도 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도 또 검찰로 또 넘어가는 단계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처벌이라는 걸 벌써 입에 올리면서, 그거는 일단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거죠. 자,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걸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헌정 질서, 사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시는 발언이죠. 근데 그거를 둘이 있는 데서 한 사람은 들었다 그러고 무슨 지금 이게 무슨 뭐 치킨 게임 한 사람은 지금 그런 말 안 했다고 지금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지금 진실 게임 벌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간에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박 대령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또 앞뒤 상황이 그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양상이나 뭐 왜 그렇게까지 나섰는지, 왜 장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박 대령이 소령 때부터 네. 친구입니다. 예 저한테 강의도 들었고요. 어떻습니까 성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직합니다. 음. 저는 박 대령의 진술을 모두 신뢰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행동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그 현장 간부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본부 중대장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네. 본부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이 있습니다. 지휘관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휘해야 됩니다. 지금 포병 7대 대장이 로프 안전도구 로프 좀 장만해라. 그리고 수색 방식은 간부들이 몸을 묶고 그리고 위험한 곳에 서 있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이 중대장도 그 부분을 로프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색 방식도 위험한 곳에 간부들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났던 이 본부 중대 이 부분은 바로 로프도 없었고 그리고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류에 몰려 있었고 위험한 하류 즉 수심이 깊은 곳에 병사들이 있었으면 그중에 가장 위험한 곳에 지금 최상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해병대 마크가 잘 드러나게 언론에 그 구명조끼도 그래서 벗긴 거 아니에요? 안 입힌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명조끼도 안 입었잖아요. 구명조끼는 네. 바로 첫날 현장 방문하고 부대에 갔다가 둘째 날 방문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냈어야죠. 강물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러니까요. 보냈어야죠. 아니, 몇천 벌이 있는데 사단장은 부대에. 뭐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쳐도 적어도 현장 판단을 했던 지휘관은 그것만큼은 어떻게든지 그걸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작전 지역이 아니어서 지형도 몰랐고 네. 위험성도 몰랐고 당시 이 호우 경보가 있었고 비도 많이 내렸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리얼하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다면서요. 그래서 네. 안전성 평가 및 실시하라. 네. 이것이 바로 합참 및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 바로 명시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걸 전혀 안 했던 거죠. 부대 전체가 이걸 안 했습니다. 네. 7여단장이 그 현장에서 통제하면서 그걸 했었어야죠. 사단장이 왜 빨리 안 들어가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뭐 정말 생각할수록 엄청난 그런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범죄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을 얼마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추 다 돼서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정리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고 최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 명복을 실질적으로 비는 방법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변호인이 보기에는 바로 사단장, 7여단장, 포 11, 포 7, 본부중대장 및 현장 간부 총 8명, 바로 박 전 수사단장이 과실이 있다라고 봤던 그 8명의 과실은 넉넉하게 객관적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고, 다만 국방부가 말하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누가 인과관계에 있느냐, 그런 법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과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는 단일한 의사를 갖고 있었고 카톡이라고 하는 단일한 의사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과실을 모두 합치면 최상병의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이 책임이다. 그리고 각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다. 시스템이 개선이 되려면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되고 초급 간부로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먼저 가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나중에 나와야 되는 초급 간부로서 기초적인 정신 상태가 붕괴되었으면 그것을 개선시켜야 된다. 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이 뒤로 가면서 점점 좀 열변을 토하셨어요. 사실 참 뭐 이 사건을 제대로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진짜 복받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아니 뭐 그렇게 할 거면 공무원을 하지 말든가요. 예?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책임할 수가 있는지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또 특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건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또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마다 오마이TV에서 앞장서서 보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